예, 장기, 단기 그리고 이제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기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나타나는 이유라든가 혹은 인플레이션의 이제 장기적인 수준을 찾아보기 위해서 혹은 실업률의 장기적인 수준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장기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단기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단기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기에 왜 GDP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지, 단기에 왜 어,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지, 단기에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단기의 소비가 왜 급격히 하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단기라고 한다면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GDP랑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변수들이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자들이 혹은 거시경제의 주요한 변수들이 또는 거시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변수들이 장기적인 추세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디비에이션이 나타나는 기간이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뭐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서 다시 충격이 사라질 쯤 되면 원래 트렌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대략 한 2년에서 3년, 조금 길게는 한 5년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GDP나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이 장기적인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벗어나는 방향은 어떤지, 그러니까 GDP와 같은 방향으로 벗어나는지, GDP가 트렌드로부터 위쪽으로 벗어난다면, 자, 이렇게 GDP가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쭉 성장해 갈 텐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트렌드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벗어났을 때 어떤 변수들은 예를 들면 뭐 투자라든가 고용과 같은 변수들도 예, 뭐 투자는 뭐 이렇게 증가하기 고용과 같은 변수들을 보면 고용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위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GDP가 트렌드로부터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성질을 보통 갖습니다. 그러면 GDP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프로시클리컬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경기 순행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반대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렇게 GDP가 트렌드로부터 벗어나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과열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보통 과열될 때 실업률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트렌드 밑으로 실업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경기가 과열되니까요. 자, 그런 경우에 실업률과 같은 변수들은 GDP의 단기 GDP와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변수들 실업률과 같이 GDP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수들은 카우너 시클리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 역행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시클리컬한 변수들은 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수들이고 이런 변수들을 가리켜서 프로시클리컬하다고 얘기하고요. GDP가 프로시클리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DP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면 프로시클리컬한 거고요. 그 다음에 GDP가 증가할 때 어떤 변수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면 카우너 시클리컬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차가 얼마나 되는가? 그 시차가 렉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짧게는 한 기간을 한 달로 볼 때도 있고 짧고 혹은 짧게는 한 기간을 분기 정도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 분기 충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시경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충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GDP가 이렇게 축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트렌드로부터 GDP가 이렇게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변수들은 동시에 같이 떨어지는 변수도 있고 조금 늦게 한 기간 정도 뒤부에 반응하는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경우에 시차를 두고 반응하게 되겠죠. 그럼 과연 이 시차가 어느 정도인지, 한 기간 정도의 시차가 있는지, 혹은 뭐 두 기간 정도의 시차가 있는지, 이런 이제 레그를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가 하락했고 또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이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변화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단기적 현상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GDP가 이렇게 뭐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든 아래쪽 방향으로 떨어지든 상관없이 항상 GDP와 아무 관계가 없는 변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을 가리켜서 acyclical하다고 얘기를 해요. acyclical. 그러니까 경기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시경제 변수들은 매우 프로시클리컬한 변수들이 있고 뭐 어느 정도 프로시클리컬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매우 카우너시클리컬한 변수가 있고 또는 대체로 카우너시클리컬한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시클리컬한 변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재 GDP, 포텐셜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포텐셜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GDP가 어떤 추세로부터 장기적인 추세로부터 벗어난다, 혹은 뭐 과열이 되어서 추세로부터 뭐 위로 상승했다, 혹은 경기가 침체돼서 추세로부터 GDP가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기준이 되는 어떤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추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재 GDP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경제가 첫 번째로 이제 모든 투입 요소를 완전 활용하고요. 두 번째로 모든 가격이 신축적일 때,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생산해 낼 수 있는 GDP 수준으로 이것을 우리가 potential G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투입 요소를 완전 활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 리소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실업률이 제로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투입 요소가 완전 활용돼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0%여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잠재 GDP 수준에서 모든 투입 요소들이 이제 완전 활용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실업률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실업률을 통상적으로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 요소가 완전히 투입돼서 활용된다고 해도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보통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찰적 실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rictional unemployment인데요.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때 보통 대학 재학 중에 구직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실업 기간을 갖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구직 활동을 시작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실업 기간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 신분으로 잡 서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실업자가 되지 않지만 구직자가 되지 않지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시장에서 잡 서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실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잡 서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잡 서치 기간이 몇 주 정도 소요될 수 있겠죠. 지금처럼 경제가 더 안 좋거나 혹은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구직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잡 포스팅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최종 오퍼를 줄 때까지 또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모든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잡 서치를 하기 때문에 뭐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러한 마찰적 요인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 매치메이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전지전능한 매치메이커가 나타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공급하고 잡 서치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딱 알맞는 꼭 알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